네, 그 다음 2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항상 이 업로드를 항상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업로드하는 날이 이렇게 항상 달라요. 영상 찍는 날이 항상 달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텐션이 앞에 강의에서는 막 좋았다가 뒷부분에서는 텐션이 갑자기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해도 벌써 2월 26일 날짜가 다릅니다. 그전 영상하고. 네, 아무튼 텐션이 조금 오락가락해도 여러분들 듣는데 뭐 지장 없으시게 네,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자 가봅시다. 자 2번. 자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제일 조밥인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전체 흐름. 자,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상 뭐 잡고 가야 되더라? 소재랑 내용 잡고 가야 되더라. 그쵸? 소재. 소재 잡고, 그 다음에 그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별표를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지문이. 네, 물론 조반 문제로 나오기는 했지만, 지문 내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text must be interpreted. 자, 우리 이제 글을, 뭐 책을 읽었을 때 이제 그 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텍스트 글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글들은요, 반드시 뭐 되어져야 되더라? 해석되어져만 하더라. 즉, is analyzed, 분석되어져야 하는데, 뭐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냐면, for both explicit and implicit meanings. 자, 뭔가 이렇게 명시적인 겁니다. x가 out인 거고, im 하면은 뭔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명시적이고 이런 분명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한 문장에 있어서 뭔가 그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암시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물론 처음에는 그냥 뻘로 읽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분석을 할 때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을까 그 문장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문장 속에서도 물론 그냥 말 그대로의 그런 명시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런 함축적인 또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분석을 해야 하더라. 그쵸? 자, 그러면은 소재는 뭐였겠습니까? 텍스트야, 텍스트, 소재는. 소재는 텍스트가 되는 거겠죠. 근데 내용은 뭐야? 우리는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게 끝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는 텍스트를 가지고 뭐를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그게 끝이야. 자, 그러면은 또 다시 봅시다. 자, since it is impossible to know with any certainty what an author intends. 자, 뭐이기 때문에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 to know with any certainty. 자, 어떠한 이제 이런 특정함 또는 certainty 확실함인 거겠죠. 자,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to know what an author intends. 작가가 의도한 것인 거겠죠. 관계대명사와 자, 작가가 의도한 것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불가능하기 때문에 one alternative 한 가지 그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라고 하면 바로 무엇이냐면 is to discount 자 discount가 할인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는 무시하다 dismiss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서 작가가 의도한 것을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discount 무시해야 돼. 뭘 무시해야 되냐면 intentions of author 이런 작가의 의도를 무시를 해. 그쵸? 우리가 무조건 작가 의도를 파악해야지 그런 거에 국한되지 마시고 작가의 의도는 우선 싸그리 싹 다 무시를 하신 다음에 and concentrate 뭐 해라? 집중을 해라. 어디에 집중을 해라? Whatever meaning the text generates. 자, 그 텍스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쵸? 그 텍스트가 발생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의미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as D.H. Lawrence famously declared. 자, 로렌스가요, declared,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never trust the teller. 자, 말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즉, 작가는 믿지 말아라. 뭘 믿어라? 이야기를 믿어라. 오케이? 작가의 의도를 너무 깊게 파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 이야기 자체로 한번 보라 이겁니다. So the physical aspects of a book, such as the texture of the paper or the size of the font, can significantly influence the reading experience.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조금 뽀갈이 났죠. 자, the physical aspect. 자, 이런 물리적인 측면인데 뭐에? 책에. 근데 뭐과 같은?
무슨 종이의 텍스처를 따지고 앉았습니까? 종이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폰트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대요. 뭐에 있어서? 이런 독서 경험에 있어서. 우리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텍스트 이 작가의 의도를 너무 해석하지 말고 그냥 그 텍스트 그 자체로만 봐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텍스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자,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거 우리 전공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 영문학과를 가시든지 아니면 영어 교육과를 가시면 New Criticism 이거를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전공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New Criticism. 자, 우선은 제가 여기다가 살짝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자, New Criticism in the 20th century. 자, 이런 20세기에서 그 New Criticism은요, 그냥 New Criticism입니다. New Criticism 고유 명사입니다. 자, New Criticism은요, would reject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뭐를요? 개념인데, 자, 어떤 개념을 거부를 했냐면, the deciphering an author's intention is a central goal of literature. 자, deciphering 하면은 해독하는 건데. 자, 이런 작가의 의도를 해독하고 뭔가 해석하는 거 있죠. is a central goal. 문학의 중심적인 목표이다. 라는 그 개념을 거부했다는 거야. 작가의 의도를 그럼 분석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지. 작가의 의도 필요 없다고. literature, they argued. 자, 그들이 주장하기를. 자, 여기 커마니까 괄호 묶을게요. 자, 그들이 주장하기를 문학은요. is not a secret message. 비밀스러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메시지? 작가에 의해서 심어진 또는 작가에 의해서 이런 뭐랄까 심어진 거죠. 작가에 의해서 이런 심어진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메시지인 거야? 또 이 to가 어디를 꾸며주는 거야? 메시지를 꾸며주는 거겠죠. 뭐 해야 할? To be decoded. 해독돼야 할, 그쵸? 해독돼야 할 메시지가 아닐 뿐더러 또 작가가 심어놓은 메시지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쵸? 자, not 세모 치시고요. not 세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 but 세모 치십시다. 자, not A but B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좀만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반드시 해독해야 할 뭔가 이런 작가가 심어놓은 그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문학이란 뭐냐면 dynamic field of multiple meanings 이런 다수의 의미의 역동적인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작가의 뭔가 이런 의도라든지 그런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독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이런 dynamic field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generated because of, despite, and indeed regardless of the author. 자,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author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generated because of. 자, 작가에 의해서 이런 발생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despite the author 작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는 indeed regardless of the author 사실은 작가와는 상관없이 그쵸 사실은 작가와는 상관없이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실제로 작가의 의도를 해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다수의 의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So in this model, 그래서 in this model 이 모델에서 뭔가 이 new criticism 이 모델 안에서는요. 자, literature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textual world 이런 글의 세계인데 어떤 세계냐면 the author has set in motion. 자, 우선 작가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시동을 건 건 맞지. 작가가 이야기를 꺼낸 건 맞아. 작가가 시동을 건 건 맞지만 but doesn't control. 자, 이미 이제 책이 출판되고 나서는 이제 작가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몫은 누구의 것인 거야? 독자의 몫이 되는 거겠죠. The reader controls the text through interpretation. 바로 나오죠. 그 독자가 뭐 한다는 거다? 통제한다는 겁니다. 글을요. 뭐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요. 그렇잖아. 자, 우리 수능 국어 그 시스템이 사실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답정너잖아, 답정너. 근데 사실 문학 작품이라든지 예술의 정답이 어딨냐는 거지. 물론 작가가 나는 이런 의도로 쓰기는 했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작가가 더 이상 이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야. 책을 낸 이상 이제 작가가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다들 독자마다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답이 존재한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new criticism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전공 용어입니다.
그래서 new criticism, 새로운 비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새로운 비평이라고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고 굳이 그냥 new criticism, 고유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new criticism이라고 하면은 자, 그 전에는 뭐가 있었겠니? old criticism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old criticism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 old criticism 시절에는요, 어떻게 했었냐면, 자, 어떤 이제 우리가 책을 읽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셰익스피어의 뭐를 읽는다 할까? 만약 예를 들어서 막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작품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우리가 이 작품을 분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따지냐면 작가의 배경, 작가의 배경, 아니면 시대의 배경. 우리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그렇죠. 우리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작품을 읽는데, 아, 이거는 이 시대에 쓰여져서, 아, 이런 경향이 이제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가가 어떤 뭐 가난한 집안의 출신에 태어나가지고, 아, 그런 면모가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하면서, 올드 크리티시즘 시절에는 뭔가 이런 작품을 해석할 때 항상 작가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대적 배경을 가져왔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old criticism에서 new criticism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뭘 강조하기 시작하냐면 그냥 only, 자, when we analyze something, we need only, we need 뭐라고 할까? We need evidence. Only within the text. 그냥 자, 영작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 이제 new criticism에서 이제 넘어오는 순간, 자, when we analyze something, 자, 우리가 무언가를 분석을 하려고 해. 그쵸? 우리가 뭐 텍스트를 분석을 하려고 해. 그러면 we need evidence. 어쨌든 우리가 분석을 하면 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라? Only within the text. 그냥 그 작품 안에서, 그 글 안에서만 찾으라는 겁니다. Within the text. within the text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하러? 왜 작가의 그런 출신지가 뭐가 필요해? 작가가 어느 시대에 태어난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그 자체 안에서만 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new criticism이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막 흥분을 해가지고, 흥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new criticism이라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번에 흐름이 아니지만, 이런 작품, 리터러처에 관한 것들은 보통 순서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비평 문제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좋잖아요. 상식을. 여러분들이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런 기본적 배경이라든지 이론적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먹여 주니까 여러분들 new criticis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new criticism과 old criticism을 비교를 하셔가지고 내용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다. 참고사항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old criticism 시절에는요. 무언가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작가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아웃사이드, 바깥으로부터의 우리가 이런 리소스를 항상 얻어왔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new criticism으로 넘어오면서 자, 이제 그런 외부 세계의 그런 이제 우리는 소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그냥 그 글 자체 안에서 그냥 그 책 안에서만 그냥 증거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피토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으니 이거는 별 한 4,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3번에서 이따 뵙도록 할게요.